여러분들께서는 고립무원이라는 사자성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고립무원이란 고립되어 구원을 받을 데가 없음을 의미하는 말로 주로 버림받아 의지할 상대가 없는 상황에 이른 처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프리미어리그에도 이 같은 상황에 놓인 구단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토트넘 구단입니다. 현재 토트넘은 공석인 감독 자리를 채우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기 토트넘 사령탑 후보로 급부상한 아르네 슬롯이 현재 재직 중인 자국 명문 페에노르트에 남기로 해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네덜란드 유력지 부트발 인터내셔널은 슬롯이 다음 시즌에도 페에노르트의 지휘봉을 잡을 예정이며 토트넘 이적이 아주 가까웠지만 이번 시즌 우승한 그는 로테르담에 남기로 결정했다고 속보로 전했습니다. 이는 예상을 벗어나는 이외의 소식입니다. 슬롯은 지난 주말 페에노르트 기자회견장을 찾아온 영국 미디어들의 런던에서 보자는 농담까지 건네고 토트넘행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후 슬롯의 대리인인 슈퍼 에이전트 라파엘라 피멘타가 토트넘과 협상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연이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토트넘으로 갈 경우 페에노르트가 임기 중인 그를 데려가는 것에 대한 위약금을 최소 1,000만 유로, 한국 돈 145억 원 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 문제가 걸림돌로 등장했습니다. 일각에선 토트넘이 슬롯과 그를 보좌할 코치 2명을 한꺼번에 영입할 경우 페에노르트에 2,000만 유로 한국 돈 290억 원을 내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토트넘 감독 후보들 상당수가 현 소속팀에 머무르거나 부임을 거절하는 모양새인 반면 슬롯은 대리인까지 선임을 했고 프리미어리그와 네덜란드 리그의 격차가 워낙 커 자신의 야망 실현을 위해서라도 토트넘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네덜란드에서 가장 정통한 축구 전문지가 슬롯의 현 소속팀 잔류를 보도하고 나섰고 네덜란드의 다른 언론들도 슬롯의 잔류를 전했습니다. 토트넘이 슬롯을 잡지 못한 이유는 결국 돈이었습니다. 슬롯 감독은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토트넘이 슬롯 감독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페에노르트에게 600만 파운드, 약 100억 원의 보상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는 일종의 바이아웃 금액입니다. 하지만 짠돌이 다니엘 레비 회장은 감독에게 이 정도 보상금을 쓰는 것에 대해 주저했습니다. 당초만 하더라도 레비 회장이 투자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풋볼 런던에 따르면 토트넘은 2021년 당시 아약스 감독이었던 테나흐 감독을 데려오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토트넘은 조제 무리뉴 감독을 경질한 후 새로운 감독을 찾았는데 그때 테나흐 감독이 후보로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테나흐 감독은 아약스를 이끌며 토트넘과 유럽 챔피언스리그 4강에서 엄청난 명승부를 연출한 바 있습니다. 이후 테나흐 감독은 메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그와 외모마저 비슷한 슬롯 감독에 대한 현지 평가도 좋았습니다. 데일리메일은 슬롯이 공격적이면서도 재미있는 축구를 다시 토트넘에 가져다 줄 것이고 선수들의 심리 파악에 능한 현대적인 지도자라며 선수들 간의 유대감 형성에 능하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또 선수들 역시 그를 좋아한다며 슬롯은 그를 매력적으로 만드는 카리스마를 가졌고 영어 역시 훌륭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슬롯이 거절하면 토트넘 차기 감독은 또 다시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 협상 결렬이 선언된 율리안 나겔스만 전 바이에른 미넨 감독과 후뱅 아모림 현 스포르팅 리스본 감독 등이 다시 후보로 떠오를 수 있지만 나겔스만은 토트넘의 단장 선임 및 선수 영입 권한 확보 등을 요구하다가 이에 대한 답을 듣지 못해 협상 테이블을 치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모림 감독은 현재 머무르고 있는 스포르팅에 만족해 토트넘행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일각에선 팀을 33년 만에 이탈리아 세리에A 정상에 올려놓고도 구단주와의 갈등 등으로 떠날 예정인 루치아노 스팔레티, 현 나폴리 감독의 부임을 꼽기도 하지만 스팔레티 감독도 러시아 제니트 상트페테르부르크를 2년간 지휘한 것 외엔 외국 구단 경험이 없고 영어를 할 줄 모르는 등 역시 핸디캡이 있습니다. 토트넘의 분위기는 초상집입니다. 유럽 클럽 대항전 출전이 어려운 만큼 명장급이 토트넘에 올 공사는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까지 쓰지 않으면 더더욱 어려운데 레비 회장의 고집은 꺼기지 않습니다. 이같이 레비의 고집으로 토트넘이 망가지자 그를 향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감독이 있습니다. 바로 조세 무리뉴 감독입니다. 최근 조세 무리뉴 감독은 토트넘의 다니엘 레비 회장을 저격했습니다. 무리뉴는 트리고리아 로마 훈련장에서 유럽 축구연맹 미디어데이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로마는 오는 6월 1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푸스카스 아레나에서 세비야와 2022-2023 시즌 유로파리그 결승전을 갔는데 무리뉴는 로마를 떠날 때 로마에 어떤 것을 남길 것이냐고 생각하는지 묻자 갑자기 토트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모든 구단에서 난 나의 흔적을 남겼지만 가까운 관계를 가지지 않은 곳이 토트넘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토트넘은 내가 지휘한 클럽 중 연결되지 않다고 느끼는 유일한 클럽이며 코로나 시국으로 경기장이 비어있는 시기여서 일 수도 있고 다니엘 레비 회장이 내가 트로피를 따지 못하도록 그 이전에 경질을 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오늘 뗐습니다. 이어 사람들은 어떻게 모든 클럽을 사랑할 수 있냐고 하겠지만 나는 내가 거친 모든 클럽을 사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기에 AS 로마 역시 그렇고 언젠가 떠나게 되겠지만 무척 힘들 것 같고
그래도 로마와도 이전 클럽들과처럼 영원히 연결되겠지만 다니엘 레비의 토트넘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무리뉴는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고 그들은 내가 모든 걸 줬다고 이해한다며 이는 우승에 대한 의문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팬들은 내가 매일 그들을 위해 싸웠는지 인지하지만 나의 경우 팬들의 사랑을 보답하려고 하고 이는 상호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무리뉴는 FC 포르투와 첼시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감독 커리어를 이어가다 2019년 11월 토트넘 감독으로 부임했습니다. 하지만 무리뉴는 2021년 4월 당시 토트넘을 13년 만에 결승 진출로 이끈 뒤 결승전을 이틀 앞두고 경질됐습니다. 유일하게 토트넘에서만 무관으로 커리어를 마감한 그는 로마 감독으로 부임했고 지난 2021-2022 시즌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초대 대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무리뉴는 많은 지원이 없었다는 점에서 레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무리뉴는 많은 선수들을 영입하고자 했지만 그의 이적 시장은 모두 실패였습니다. 이 점을 무리뉴는 자신이 지원받지 못했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이같이 무리뉴가 토트넘의 레비 회장에게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폭로가 나온 가운데 그와는 반대되는 행보를 보이는 구단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뉴캐슬 구단입니다. 신흥 갑부 구단 뉴캐슬 유나이티드는 케인과 네이마르 같은 초대형 이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국 더선은 해리케인과 네이마르 등 11명의 선수가 뉴캐슬의 갈락티코를 위한 영입 명단에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갈락티코는 과거 레알 마드리드가 사용했던 영입 전략으로 전 세계 슈퍼스타들을 끌어모아 은하계 군단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레알은 2000년대 초반 세계 최고의 선수들을 영입했고 2000년대 후반에도 갈락티코 2기를 결성했습니다. 당시 레알의 갈락티코 정책은 결과적으로 대성공이었습니다. 1기 시절은 많은 트로피를 따내진 못했지만 이때 정책을 발판으로 레알하면 슈퍼스타가 모이는 팀이라는 인식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혔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꿈꾸는 드림 클럽으로 변모한 것입니다. 이제 뉴캐슬도 레알을 따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중동 자본을 등에 업은 뉴캐슬은 이번 시즌 리그 3위에 위치해 있으며 자녀 일정에 관계없이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획득했습니다. 20년 만에 챔피언스리그 무대로 돌아온 뉴캐슬은 지금보다 더 막강한 전력을 갖추고자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적설이 돌고 있는 케인과 네이마르를 비롯해 명성 높은 선수들을 대거 영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더선은 스페인 AS 보도를 인용해 뉴캐슬은 유럽 최고의 무대에서 빅클럽들과 경쟁할 준비를 마쳤으며 2000년대 초 레알의 갈락티코를 모델로 새로운 팀을 구축할 준비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1순위 타깃은 케인입니다. 케인은 소속팀 토트넘과의 계약이 1년밖에 남지 않았고 아직 재계약 소식이 없습니다. 예상 이적료는 7,800만 파운드, 한국 돈 1280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2순위는 파리 생제르맹과 결별이 유력한 네이마르입니다. 지난 2017년 세계 최고 이적료를 기록하고 바르셀로나를 떠나 PSG에 합류했지만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달성하지 못해 실패한 영입이라는 평가입니다. 뉴캐슬은 네이마르를 6,100만 파운드, 한국 돈 1,000억 원에 데려올 계획입니다. 이렇게 신흥부자 구단으로 떠오른 뉴캐슬과 짠돌이 구단이라는 인식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토트넘의 앞으로의 행보에 많은 사람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토트넘은 진짜 하루하루가 레전드를 기록하는 것 같습니다. 레비는 토트넘을 항상 궁금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습니다. 저는 레비가 나가지 않는 한 토트넘은 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토트넘은 감독들의 지옥이기에 슬롯의 선택은 탁월했다고 봅니다. 무리뉴와 콘테가 그렇게 나가리 되는 걸 봤는데 정상적인 감독이라면 꺼릴 수밖에 없는 구단이 토트넘입니다. 악재에 악재만 있는 팀에 가고 싶은 명장은 없습니다. 어차피 대한민국의 팬들도 손흥민 선수만 없으면 토트넘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손흥민 선수도 짠돌이 구단을 하루빨리 벗어나 뉴캐슬 같은 부자 구단으로 떠나야 합니다. 케인의 몸값이 1280억 원으로 알려져 있으니 손흥민 선수는 그보다는 낮을 겁니다. 그렇다면 뉴캐슬도 충분히 노릴만 합니다. 갈락티코 정책을 펼친다고 하니 송캐디오 영입을 시작으로 비싼 선수들을 사모을 여력이 되는 팀입니다. 그렇기에 뉴캐슬이 우리 손흥민 선수를 데려가 부디 우승까지 할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행복한 일은 매일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상처 줄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던지는 말에 상처받지 말고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에게 잘해주기로 약속해요. 가장 큰 성공은 행복한 당신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